자, 법조 트리오 오늘은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의 양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민변 출신의 신장식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분을 신장식입니다. 모셨습니다. 법관, 검사, 민변 출신 이렇게 저희가 세 분씩 모시고 있는데 멤버가 계속 바뀌는데 양분남 의원만 계속 안 바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언제 잘릴지 불안합니다. 자, 우선 다른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이제 그 검찰총장도 물러났고 그리고 주요 검사장도 그 임명이 됐고 인사가 있었는데 이 그 조국혁신당만 그런 건 아니고 검찰을 잘 아는 분들 중에 이 인사는 친윤 아니었어? 이 사람 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예, 좀 조국혁신당에서 특히 그 차규근, 이광철, 이규현 요 세 분이 이제 소위 김학의 출금 사건 때문에 네, 당했던 분이죠. 4년 반을 당했잖아요. 당했던 그리고 분. 대법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근데 그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 사람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봉욱, 그다음에 송강, 임세진 이런 분들이 실제로 담당 수사 지휘를 하거나 실제로 수사를 했던 분들이에요.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일부는 뭐 이문정 검사 수사했던 사람도 있고. 네. 예. 주요 보직으로 그러니까 승진 발령되거나 전보가 돼서 이 세 사람은 사실 이규원, 이광철 이분들은 차규근 의원들이 약간 어제 약간 멘붕이었어요. 이 사필 규정이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다시 중용되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런 우려가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우려가 그런 있는 우려는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아마 조국혁신당이 오늘 심각하게 좀 논의를 좀 할 텐데 어. 이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거니까 존중하는데 혹시라도 인사할 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고를 들어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거든요. 어제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해요. 이진수 차관도 아직 모두 전환이 다 안 됐더라고. 다 안 됐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혼내줬잖아요. 네, 예. 이준석 위원장이 아주 크게 혼내시던데.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판사를 지내시는 우리 김승호 의원님. 글쎄 뭐 아무리 선회를 해 보면 이게 그럼 검찰판 송미령 장관 유임 케이스냐?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뭐 출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두 번째는 검찰의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한, 없애기 위한 그런 뭐 수가 들어가 있는 거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국민의 힘을 얻어서 저희가 입법으로 할 일인데. 그래서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묘수가 있는 것인가, 숨은 수가 있는 자, 것인가. 김승호 의원도 걱정을 하시는 거고 네, 네. 당내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또 양문남 의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검찰 인사를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고려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첫째는 개혁성,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능력, 능력. 세 번째는 친윤과의 오염도가 낮은 사람, 그렇죠. 순도. 지금은 이 오염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가지 업무 개혁성, 업무 능력, 순도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사람을 고르는데 그러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염도는 워낙 길게 검찰총장과 그렇죠. 대통령까지 쭉 한 5, 6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으로. 그래서 업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전부 다 오염됐다. 그러게 하고 전제하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오염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고 개혁성을 찾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그러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오염될 수 있는 분위기겠다 검찰이. 그래서 이번에 인사의 키워드는 개혁성을 뽑은 것 같습니다. 물어봤겠죠. 예. 그 수사기수 어떻게 생각해? 이 대목에 그렇죠. 대해서만 어제 신임 법무부 차관도 그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인사는 제1번이 개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에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것이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게 예. 사람을 쓰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예, 그리고 예. 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 제1 선장이 우리 대통령님이시고 제2 선장이 장관입니다. 그분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고 우리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서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검찰 개혁에 거역할 수 없으니 우리 국민들이 한번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믿고 한번 검찰 개혁을 기대해봐도 문제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 얘기를 더 길게 할 건 아니고 특검 얘기 빨리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진수 차관은 어쨌든 간에 그 차관은 어제 법사위에 와서 나름 모두 전환이 다 되진 않았지만 본인의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봉욱 민정수석도 그렇고 정진우, 성상헌, 송강, 임세진 이런 분들이 소위 좀 많이 걱정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빨리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아마 국회에 예, 다 불려 나올 것 같긴 다 한데 불려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복무하고 어떻게 완수에 자기가 이바지할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의구심이 좀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한 그런 전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제 나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차로 구라파, 입이 센 뭐 신흥석, 양숙정 나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행동대장들이 있거든요. 예. 신봉수라든가 김유철, 송경호, 그다음 행동대원들이 이제 강백신, 박상용, 어미준 이런 사람 나갈 때 그냥 사표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기발령해서 법무연수원에 일단 대놓고 이 수사 징계할 게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예. 검사 탄핵도 아직 안 끝난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 윤석열이 반윤 검사들 사표 내고 그럴 때 법무연수원에다 몰아놓고 그 몇 맞아요. 달간 모욕을 준 예. 그 사례가 있습니다. 관두지도 못하게 하고. 관두지도 못하게 하고 예, 사람 괴롭힌 사례가 있는데 이 행동대장, 행동대원급들은 법무연수원에다 좀 대기 발령해 놓고 수사 징계를 진행해야지 그냥 사표 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징계할 거리가 없다면 그때 수리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파악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신임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법원에서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준비기일을 진행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싶었는데 준비기일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추정해서 사실상 끝난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보면 되죠. 법원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이제 확고하게 뭐 판례 비슷하게 자리 잡았고요. 수원법원 송병훈 부장은 그래도 신진호 부장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나이스한 판사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결론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준비기일 절차는 왜 진행한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원래 되죠. 이제 준비기일은 재판을 위한 사전 절차인데 네.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준비 절차도 사실 할 필요가 정지시켜야 없잖아요. 되는데 할 네. 필요가 그래서 없는데요. 저도 그건 좀 이상하다. 저도 이상하죠. 그 지점에서 매우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진행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공판 기일을 잡지 않으려면서 공판 준비기를 왜 잡습니까? 아무 의미가 이거 없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네. 현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표시한 겁니다. 표시는 하고 그 죽어도 내가 째가하고 죽겠다.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정권.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그거 가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일인데 재판을 안 할 건데 왜 준비기일을 그래서 하냐고. 이것을 우리가 마냥 선회할 일이 아니에요. 네. 사법부가 지금 이재명 정권 마음에 안 들어.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내가 재판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소리는 지르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어제 더욱 입증시켰다. 우리 양문화 의원님은 이 검사들한테는 선회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차없거든요. 검사에 대해 선회한 게 아니고 저는 원칙도 진실을 검사 이야기하고 후배들은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봐줘야 됩니다. 그게 선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영혼이 없다. 제가 있는 그들이 판사들은 아주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 지금 양부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법관회의 전국 법관회의 결과 보고 네. 이 참 물타기 오지다 이런 표현은 어떤지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법관회의가 저는 판사들의 특징인 것 같다 싶은 게
이것도 부결, 다 저것도 부결시켰어요. 부결. 5건 다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초의 법관회의가 왜 소집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조이드 때문에. 조이대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 파기환송 했던 것 때문에 소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뭐 갑자기 무슨 뭐 사법부 도용등이 뭐 안건을 막 붙이더니 다 부결시켰어. 물타기 기술이. 예, 물타기 기술이 오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해서 배심자들의 시체에서 판사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차 없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판사 비판을 가차 없으시는 우리 양문화 의원님. 하여튼 이상한 일은 이상한 아닙니까? 판사 출신으로 네. 보더라도 재판을 안 하는데 재판 준비 기일은 진행한다. 네네네. 그 그거 사실은 이상하요. 뭐 양문남 의원님처럼 그런 사인, 법안 아직도 살아 있고 5년 후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또 재판한다. 함부로 우리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런 사인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 잭소리 많아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 부장 판사는 다행히 조이대 핵심 뭐 직통 라인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그렇군요. 꼭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 네. 혹은 뭐 절차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선회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지고 특검에서 이건 양분남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이날 나와 5일날 예. 9시까지 나와. 안 그러면 이제 너 체포영장이야 하고 윤석열 쪽에 던졌는데 윤석열은 그럼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10시로 해줘.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직도 윤석열 피고인의 머릿속에는 지금도 검찰총장,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생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 그렇죠. 내가 좀 체면이 구겨. 어. 제가 방송이니까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뭐가 그냥 한번 팔리- 해보세요. 그냥 하면 뭐가 팔린다. 쪽팔린다. 팔린다. 어. 그러니까 뭔가 깎아야 되겠다. 그대로는 수능하지 못해. 하라는 대로 하는 모습은 너무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래서 9시라는데 굳이 10시에 나오겠다고. 그런데 부끄러워. 지금 이러한 윤석열 피고인의 여러 가지 행태가 교도소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오히려. 어. 그래서 아마 조은석 특검은 매우 흐뭇해할 겁니다. 잘한다, 잘해. 영장 나오기 쉽게 가고 있네. 잘한다. 네. 그러니까 조특검이 심리전을 잘한다고 하던데 보니까 알겠어요. 예. 이게 계속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바로 받아쳐요. 예, 그걸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10 달라고 그러면 1 줄게. 조금. 1 줄게. 나머지 그냥 그대로 해. 예. 그럼 또 조금 달라고 그러고. 예. 근데 그 과정 전체가 이 사람 말을 잘 안 듣네. 특검에. 그런 이미지를 계속 축적하는 거 아니에요. 영장이 청구할 수 있고 발부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본인이 마일지를 좀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 특검 마음속 오 잘하네 영장 발부되게.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수사 진행하는 것도 당일날 첫 소환됐을 때 수사 진행하는 것도 보고는 저는 너무 재미있었는데 특공방하고 그러니까 그 체포 저지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네. 비아폰 그 서버 삭제하라고 했던 증거인멸 요 두 네. 가지로 수사를 네. 했잖아요. 왜 그거부터 했느냐? 너무 빼박이거든. 영장 측이 너무 좋은 사건이에요. 그 건은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건들이라서 그걸로 하다가 갑자기 그 역 경찰이 왜 나를 조사해? 감히 검찰총장을 뭐 이러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바로 국무회의 건으로 네.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너무 빼박이거든요. 사실 국무회의 건에서 강희구 부속실장을 그다음에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끝냈는데 이것도 거의 빌드업이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영장을 칠 준비를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7월 5일 날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7월 5일 날 안 7월 나오면 5일 체포될 테니까. 약간 1시간만 늦춰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나면은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지금 영장을 청구할 때는 기존에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범죄 사실, 예. 체포 저지했던 거, 예. 비합헌 삭제 지시했던 거,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강희구 부속시장을 조사했던 게 그 국무회의 회의로 예. 네. 40분짜리 가짜로 만든 거, 서명 가짜로 했던 거, 이게 증거 형법상 증거 인멸죄가 됩니다. 이조죠, 허위로 이조. 증거를 만들 작출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가 대신 사인하고 말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 범죄 사실 좀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죠. 그럼 이번 주 내에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겠네요. 주말께. 5일날 뭐 하고 나면 그럴 개연성도 그렇죠. 있다. 미룰 제가 이유가 보니까 없죠. 순서를 이게 사건을 딱 잡아서 가는 순서로 보면 영장 청구 빌드업이 제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강의구도 다 불러서 지금 조사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강희우 씨가 윤석열의 사실 손발이지 않습니까? 조특검 머릿속에 스케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예, 예, 예. 요렇게 하면 저쪽에서 발끈하겠지. 그럼 난 요렇게 할 것이고 역시 그렇게 하네. 땡큐. 그래서 또 그다음 하고 그렇죠. 그런 식인 것 같아 보니까. 예. 그 조특검 예상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스케줄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고. 이제 삼정법사 손학에서 손오공이 재주를 부리듯이 지금 조특검 손바닥에서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있는 거죠. 검찰 출신들 의원들이나 혹은 검찰 내에서 조특검의 지금 그 특검 진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매우 호평을 하고 있죠. 매우 호평하고 있습니까? 혹평이라 호평. 호평. 역시 잘하고 있다 수사는. 역시 잘하고 있다. 수사는. 네. 우리 판사 출신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감사위원으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완전히 그 논리와 또 팩트로 제압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국무회의 때. 네네. 그 청문회 때. 아 청문회 때. 네, 법사위에서 감사원 청문회 청문회 때. 때. 예, 예. 아 그때 대단했죠. 예, 예. 감사위원 그때 제압했던 그 기억이 나서 와 굉장히 치밀하고 스마트하고 또 본인의 그 뭐랄까 딱 주관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근데 이번 특검 조사도 뭐 이건 더 익숙한 일이니까요.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고 또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지를 너무 다 잘 아는 것 예측하고 같아요. 예. 네네 그 수순을 바둑 두는 것처럼 잘 짚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요게 그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강의구 조사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회의록 지금 아직 안 떠났구나. 그 보면 여기는 이제 한덕수 이상민한테 또 바로 넘어갑니다. 한덕수 이상민 그다음에 김용현 그 가짜 40분짜리 원래 그 5분짜리 저 보면 개최 일시 시작 및 종료 시간 보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5분 너무 짧다고 생각하니까 40분짜리 가짜 그렇지. 회의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개최 장소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이에요. 네. 국무회의실이 아니에요. 그냥 대접견실에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들어와서 야 나 한다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것밖에 안 그거를 했는데 휴대폰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휴대폰으로. 계엄령 선포하는 거를 네.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 그러니까. 모은 거야? 라고 사후에 알았는데 네. 그때 한덕수 이상민 등은 자기는 사전에 계엄 포고문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에는 또 계엄 포고문 봐가지고 보고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그러니까. CCTV에 잡혔어요. 한덕수 이상민은 빼박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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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로 서명도 했잖아 한덕수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빼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을 가지고 그 누구야 윤석열은 구속으로 가고 체포 구속으로 가고 한덕수 이상민으로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쳐서 가면서 빼박을 만들 겁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계엄 선포를 그 전 화면인데 그 전화면요. 22시 0010으로 선포하려고 한 이게 있네요. 제한 이후 마항에 보면 맞습니다. 시간도 더 앞서져 있네요. 예, 네. 국무회의 시간보다 계엄 선포를 더 빨리 하겠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예, 맞아요. 시간도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엉망으로 그냥 막 작성해. 그러니까 요런 그 허위 문서를 작출을 내는데 관여된 자들이 이제 공범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제 생각은 이러한 문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 계엄 선포가 위법했다. 네. 떳떳하지 못했다. 그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자기들도. 있었다. 이게 위법하다는 걸 알고, 네, 알고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혀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위법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 거야. 가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인을 했으니까. 확실히 가담했어요. 거짓말도 했고 자기는 뭐 본 적 없다. 뭐 계엄 선포문 이 양반들도 CCTV에 다 잡혀 있어. 기소는 당연한 거고 이 양반 한덕수 이상민 구속 기소될지도 몰라요. 뭐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엄에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네. 내란에 관여한 거니까. 내란에 관여했는데 네. 윤석열도 재구속 당하겠는데요. 뭐 저런 명백한 증거들이 그렇죠. 있어서. 자, 신부전 검찰총장 사의 표명한 거, 요 타이밍에 한 거는 스스로 결정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총장에 대해서
누가 사의를 표해라 마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 본인이 사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 이제 본물 터지듯 시작이 됐는데 본인이 이 자리에 있으려면은 근본적으로 본인의 인생관을 바꿔야 돼. 본인의 철학을 바꿔야 돼. 세계관을 바꿔야 돼. 세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본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뭐 표면상으로는 검사장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부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줄 만한 부하가 하나도 없다라고. 검사장급들이 다 관두니까요. 지금. 네, 검사장도 관두고 그 밑에 과장들도 그렇고요. 음. 뭐 저항할 힘이 없고 거의 뭐 항복 선언한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사 대상이죠. 예,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 대상이죠. 하셔야 되고요. 비합헌 외박. 네 가지나 수사를 네.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뭐 아까 우리 양구남 의원님 말처럼 잭 소리를 내고 나가야 그나마 영업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 잭소리가 뭐 택도 없는 소리를 내가지고 안 하는 일만 못한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신장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사 표시라도 해야 된다. 예, 마지막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말할 기회조차 못 가지고 날아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동부지검에 이문정 검사 갔던데 동부지검장에 기수로 보면 지검장을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렇죠. 김태훈 남부지검장이랑 할수 있습니다. 똑같죠. 네. 그렇죠. 같은 기수니까. 할수 있죠. 근데 그동안 이제 인사 물 먹어가지고 예. 한꺼번에 점프하긴 했는데 동부지검장으로 간 것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셨습니까? 네. 후배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검찰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근데 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다른 지검장들도 있는데 예. 동부지검장입니까? 동부지검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부지검 좋은 자리니까. 동부지검이 예전에 어떤 문재인 정부 때 예. 그 장관들이라든가 청와대 수석들을 아주 탈탈 털었던 그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뉴스 보니까 그 인천세관 마약 아, 거기에 이제 동부지검으로 보냈죠. 수사팀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건 또 특검으로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인천세관 마약 외압 수사가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문정 검사가 가서 거기 밑에 검사들이라든가 수사관이 혹시 딴짓할까봐 교통 정리를 좀 하려고. 딴짓할까봐 그걸 갖다 확실하게 좀 지켜볼 필요성이 그런 있는 것 의미도 있어 보인다. 네, 네. 요 백혜령 경정이 그 특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어.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판사 출신이 이 검찰 그 동부지검에 대해서 속사정을 이렇게 이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법사위를 오래 하셔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디테일을 떠나서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간 것은 정말로 우리 검찰 개혁을 꼭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부지검이 중앙지검을 빼고 나서 선임청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저는 동부지검장 해보고 싶은데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저희가 지난번에 12월달에 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윤석열이 거부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주 4.3에서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그러면은 저는 이문정 검사가 그 어미준이라고 왜 모해 위증 한명숙 사건 때 한명숙 사건. 그 모해 위증에서 죄수들을 막 연수시킨 아주 거. 유명했던. 집행위원장. 저희가 공소시효 배제 법안을 통과시킬 테니 어. 어미준 검사를 좀 불러다가 야.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하다가 못했죠. 하다가 못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하다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그 나쁜 짓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 못하는 것도 문명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을 개정해서라도. 네네. 저희가 이미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아, 행사했죠. 좋네. 그거 합시다. 공소시효 배제 법. 그걸 통과시켜서
예전에 그 검찰권 갖고 장난쳤던 사람들 불러다가 대표적인 사건들 있죠. 예. 근데 그게 동부지검이 아주 거기에 맞는 또 검찰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거 양문남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옳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 또 동부지검 관내에 그 교도소도 있습니다. 좋은 교도소. 좋은 교도소 있어서 고층 교도소가 그 있어요. 구석에서 유치하기도 좋고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아마 내일이나 뭐 이렇게 발의를 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진상조사위 거기서 그 이규원 등이 김학의 건 하다가 그 고초를 당했죠. 고초를 당한 거죠. 그거는 근데 법무부 훈령으로 했었어요. 조사 근거가 되는 그 법령이. 근데 이번에는 법으로 만들어서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좀 규명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뭐 검찰 개혁의 한 축이라면 뭐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용서하는 것은 또 미래의 범죄를 응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확실히 진상조사하는 저는 것도 검사들이 다 필요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들이 기소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다기보단 권한을 분리시킨 거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과거에 알던 수사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어도 한편으로는 그 수사관들과 연결해서 짬짬이해서 또 사건을 일으키려고 머릿속을 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검찰 개혁을 수사와 기소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서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네. 수사 개시권을 주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낮아지죠. 낮아지고. 하지만 제로는 아닐 것 같다. 네, 낮아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그 배상현 그 진술 예. 이재명 이화영 사건에 있어서 네. 사건에서. 그래서 정치검찰 TF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에 만약 배상현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검증이 된다면은 이화영 사건의 재심 사유가 됩니다. 재심이죠. 그렇죠. 재심해야죠. 유죄로 인정된 증거가 전혀 배치된 새로운 증거가 났기 때문에 네. 재심이 돼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점사들. 이러한 그렇다면 증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법애국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것이 밝혀진다면은 법애국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통과를 할 때 국힘 측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반대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네. 이걸 그거는 밝혀진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그래서 거죠. 그게 법애국죄를 밝혀지면. 법애국죄를 통과를 시킨다면은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관인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할 생각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꼭 해야 된다고.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정권이 바뀌면 경찰도 또 맞습니다. 조작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문환 의원님 말씀처럼 아예 그런 일을 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법외국죄로 처벌을 시키고 그것도 또 엄청 공소시효도 엄벌에 쳐야 네, 됩니다. 엄벌에 처하고 공소시효도 정지시켜서 언젠가는 다 수사받는다. 그런 걸 그러니까요. 갖다가 딱 체제를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한명수 전 총리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인데 맞아요. 한명수 전 총리는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일을 겪은 사람 수없이 겪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됐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다 밝혀내고 그게 네.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래서 이 법이 그 법을 만들어야 법외국죄가 됩니다. 꼭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시키는데 이 배상윤 사건이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만들면 법외국죄 그가 먹신 맞아요. 다시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부 못하도록 돼. 그 법에 공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패가망신해야 돼요. 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법외국죄가 이제 이건태 의원님 발의하신 게 있고 김용민 의원 발의한 게 있고 그 중간에 제가 발의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빨리 병합심사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하는 것도 그 법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 제도적 뒷받침을 그 김승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 그런 범죄는 배제하는 거 세 개 세트가 쭉쭉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무원이고 주어진 권한인데 그걸 가지고 특정인을 죽이려고 막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증언을 가짜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면 그렇게 밝혀진다면은 그 법들 다 필요하죠.
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그렇게 조작한 검사들 네. 폐가망신 시켜야 돼요. 폐가망신. 갑자기 막 가슴이 떨려오는데요. 이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찰은 지금 사각지대에도 있어. 사각지대. 검찰이 워낙 큰 죄를 저질러 버리니까 어. 경찰은 그 밑에 가려져 가지고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양부남 의원님은 이 검사들 제외하고 판사, 아유, 판사, 공장장님, 경찰에 저는 대해서는 간첩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네. 제가 친정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니 또뭐 첨언을 드리자면 법의혹제가 지금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있거든요. 법안 1소위원장이 이제 김용민 간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 김용민 신속하게. 간사가 한다면 하죠 이거 다. 예, 통과시킬 거고 거기 신장식 의원님 예, 법안도 법안과 같이 통합되어서 대안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막 상상하니까 너무 가슴 그런 사건들 떨리고 크고 작은 건 벅차고. 많은데 예. 대표적으로 한명숙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이화영. 사건이 있는 건데 그 크고 작은 거 많잖아요. 검찰들이 그런 기술을 부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람들 많은데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다 묶어가지고 네, 네. 이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들 엄벌에 처하면 그야말로 사표기정이고 속이 한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한명숙 전 총리님도 계시지만 더 돌아가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시고요. 한명숙 전 총리 계시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이거든요.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결국 이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다 거기에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전부 다. 감옥에 갔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긴 사람이 이걸 풀어야지 다. 그렇죠. 이기신 분이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의 그 요구까지 다 짐을 질치고 풀어야 되고. 피해자가 직접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저희가 국회에서 국회에서. 예, 예. 자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